이 유언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상속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그 유언장도 잘 작성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서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네. 특히 유언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양식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제 유언을 받지 못하는 형제가 그 자녀가 뭐 유언이 무효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글쎄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그 왜 미운 자식한테는 상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소위 좀 약간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언장 네.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자녀들 간에 분쟁이 벌어졌던 사례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어떤 자식이 더 미웠을까요? 네, 이 사례에서는 이제 부친이 아들한테 거의 생전에 모든 지원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을 다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네. 그 장남은 오히려 이제 그 부모가 연로했을 때도 네. 잘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아하. 결국 이 부친께서 나중엔 알아놓으시면서 아 인생에 그런 허무감까지 든다. 네. 너무 배신감이 들고 네. 괘씸하다. 이러면서 내 재산은 나중에 딸에게 전부 상속을 하겠다. 아.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었어요. 예. 그럼 또 장남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2년 뒤에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사망한 이후에 이제 장남이 네. 이 유언은 치매에 걸려서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을 무효다? 때, 예,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머. 예, 그러면서 그리고 만약에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유류분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류분 반환 소송? 네, 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유언 무효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이제 자기가 어떤 사후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얼마를 줄지 예. 자유로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런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 곤란 등의 이유가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금액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정한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그런 네. 비율과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 기간이 있어요, 이건 또? 네, 어. 그 기간은 보통 사망의 개시,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날을 알고 네. 그리고 내가 반환받아야 될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네.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또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인지한 날, 네. 난 지금 알았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내가 지금 알았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보통은 상속이 개시라는 것은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가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망 사실은 자녀라면은 충분히 뭐 네. 장래 소식이라든지 그간에 뭐 재산을 청구한다든지 이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데 예. 그 비율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직계 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했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직계 존속하고 네. 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선 그 사례로 좀 돌아가 보자면 장남도 좀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이 법원에서는 네. 원래 그 장남이 두 가지를 주장했잖아요. 하나는 치매로 인해서 유언이 무효다라고 네. 했는데 무효다. 일단 유언은 유효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유언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장남이 받을 수 있었던 자녀로서의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해서 딸에게 그 부동산 중에서 6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하라라는 판결을 네. 내렸습니다. 유산 상속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은 좋은데 법 취지는 좋은데 예. 진짜 못된 자식까지도 줘야 된다는 것은 네. 우리 정서상 좀 맞지 그러네요. 않아요. 화가 납니다. 네,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형제간에는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후에 더 큰 다툼을 벌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산 분쟁 막으려면은 이런 거는 꼭 준비하고 꼭 필요합니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그 효력이라든지 나중에 다툼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데요. 왜냐하면 자필증서나 구수증서의 유언에는 유언의 양식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이 유언은 무효다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따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용이 얼마 발생을 해요. 네. 상속 재산 가액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네. 그래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좋고 만약에 자필이나 구수증서로 유언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그 영상을 촬영해 두시는 게 네, 좋아요. 네. 작성 당시의 영상을 촬영해서 내가 치매라든지 아니면 연로한 상태에서 어. 판단 능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유언을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유언장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이게 허술하다고 나중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빚 얘기했는데 빚이 상속될 때도 바로 나 빚 안 받겠습니다 하고 포기해야지요. 예, 빚도 중요한데요. 네.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이제 상속이 되는 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3개월 이내에 3개월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어.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내가 채무를 이제 많이 상속받게 되는데 음. 상속으로 받게 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네. 것을 신고하는 것이고요. 네. 상속 포기는 주의하실 점이 아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 네. 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게 2순위로 넘어가고 또 다 2순위 포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 전부 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결국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그 채무를 다 이제 아. 떠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산 분쟁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